804번입니다. 전체 집합유는 바로 x는 8 이하의 자연수이니까 바로 원소가 1부터 시작해서 8까지의 자연수 8개로 구성된 바로 전체 집합인데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할 때 조건 P는 X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 집합은 짝수니까 2, 4, 8, 2, 4, 6, 8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납P가 Q에 바로 납Q이면 Q가 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P의 여집합이 어디에? Q에 포함이 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무엇입니까? 바로 홀수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1, 3, 5, 7이 되는데 얘가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Q에 포함이 되는데 이 Q 자체는 전체 집합 바로 1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바로 8까지의 자연수 집합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렇게 되는 집합 바로 Q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집합부터. 바로 이 Q 집합을 해석하면 전체 집합 U에 바로 이 집합이 U가 되겠죠. 그죠? U의 무엇으로서 부분 집합이죠. 자, 부분 집합 중 맞나요? 자, 반드시 누구를 원소 1과 3과 5와 7을 원소를 바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다. 맞죠? 우리 많이 연습했죠? 따라서 그 부분 집합 Q의 개수를 구하면 바로 가도 되겠지만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는 있어도 돼도 없어도 되니까 두 가지겠죠. 즉 홀수 3은 한 가지고 4는 두 가지겠죠. 5는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6은 두 가지, 7은 한 가지, 8은 두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2의 4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1, 3, 5, 7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2, 4, 6, 8은 각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 바로 Q의 바로 집합은 16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05번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포함 관계를 만족할 때 수직선에서 바로 이 경계값이 같아져도 되는지 같으면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처발라 문제라고 했죠. 같아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B집합이 A집합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모두 다 크다 쪽으로 가니까, 그죠? 이럴 때, B가 A에 포함이 될 때, A와 K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 다 이꼴이 없잖아요. 그러면 A와 K가 같아도 됩니까? 이 A가 K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이 AK가 같아 버려도, 둘 다 이꼴이 아니잖아요. 둘 다 빵구뽕이니까 B도 K의 값을 안 가지고 A도 K의 값을 안 가지니까 바로 두 개가 같아도 맞죠? 바로 A 집합이 B 집합을 포함한다는 말이겠죠. 즉 A와 K의 대소 관계를 일단 K가 크잖아요. 그죠? K가 큰데 둘 다 이 꼴이 없어도 B도 없고 A도 없으니까 그죠? 그럼 만족해 주니까 이 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B는 K가 있습니다. 근데 A 집합은 A가 구멍이 빵구 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와 같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와 같아 버리면 B는 K를 가지고 있는데 A는 K가 없는 거죠. 그러면 A가 더 포함 관계에서 더 큰 쪽인데 작은 쪽에 있는 K를 A 집합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A와 K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쪽에서는 K가 없는데 여기에 자 붙여보면 큰 쪽에서는 이제 A가 K가 돼버리면 K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큰 쪽에서는 더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작은 쪽에서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K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 꼴이잖아요. 둘 다 이 꼴이면 B도 K를 갖고 A도 K를 가지니까 바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작은 쪽, 저 포함이 되는 쪽에서 K를 갖고 있는데 포함이 되는 쪽에서 K를 갖고 있는데 더 큰 쪽에서 K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 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한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바로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작은 쪽이 있으면 더 넓은 쪽도 있으면 되죠. 근데 작은 쪽이 있는데 큰 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805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Q가 주어졌는데요. P이면 Q가 참이 되라고 했죠. 그 말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바로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죠. 바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P 조건은 여러분들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이니까 x-k는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양변에 k를 더해주면 바로 x의 범위는 바로 k-3보다는 커야 되고 k 플러스 3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Q는 벌써 우리가 마이너스 2와 6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6에는 모두 다 새까맣게 칠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범위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Q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집합은 바로 Q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 범위는 얘가 바로 P잖아요. 그죠? 이 범위는 이 안에 뭐 하면 되겠다?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P집합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K-3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이 되니까 일단은 K-3과 마이너스 2는 K-3이 더 커야 되고 K 플러스 3과 6은 누가? 6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두 수가 같아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P는 K-3이 그러니까 K-3이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는지를 생각할 때 P는 마이너스 2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집합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두 수가 같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자 P는 K 플러스 3이 6이 될 경우니까 6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집합 Q가 6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집합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작은 집합에서는 6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포함이 되니까 K 플러스 3도 무엇이 되면 되겠다? 6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바로 이 K의 범위를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3이 이항하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K는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속에 있는 자연수 K는 1, 2, 3, 3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즉,
큰 수 3에서 작은 수를 빼고 모두 다 이 꼴이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06번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가정이면 결론이니까 바로 이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리집합에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자, 안쪽인 바로 작은 쪽을 먼저 그려주면 요 사이 범위, 즉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자, B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범위에 바로 포함이 되면 되니까 자, 이 결론에 있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더 크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새까맣게 여기에 구멍을 빵구 뻥을 내서 여기에 얼마가 되겠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B와 마이너스 4는 어떻습니까? 바로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고 A와 9는 바로 A가 9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같아도 되나요? 자, 이 가정을 P집합, 결론을 Q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 P집합의 원소가 Q집합의 원소에 포함이 되면 되니까, 자, B와 마이너스 4가 같을 때, 즉, B가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는지 체크할 때, P는 마이너스 4를 안 갖지만 B는 마이너스 4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큰 쪽이 더 큰 경우는 바로 B와 마이너스 4가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쪽은요, A가 9도 되어도 되는지 봅시다. 이 P는 A, 즉 9를 갖고 있지만 Q는 9를 갖고 있지 않죠. 따라서 A와 9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A라는 놈을 P는 갖는데 Q는 갖지 않으니까 바로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는 이 꼴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으면 되고요. A는 누구보다 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 더 크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정수 AB에 대하여 두 수의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도 큰 값, B도 큰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A의 가장 큰 값은 9가 되지 않으니까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가장 큰 값 8을 갖고 오면 되고 자 B는 바로 가장 큰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8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07번입니다. 자, P 조건, Q 조건, R 조건에 대하여 자, 두 명제가 모두 다 참이 되도록 하는 자,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P 조건은 정확하게 숫자가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말은 바로 첫 번째 명제는 바로 Q의 진리 집합이 어디에? P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P의 진리 집합이 R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P의 진리집합을 먼저 표현해 보면, 자,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포함이 되면서, 자,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고요. 자, 어떻게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집합이 된다? P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Q집합은 어떻게 된다? P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근데 Q 집합은 어떻습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가 A라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A가 어디에 있어야지 이 Q 집합이 P 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A가 여기 있어 버리면 바로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되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쪽 부분이 P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A는 이 위치가 되면 안 되고 P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A 값이 바로 5보다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Q 집합이 되어서 그래야지 Q 집합이 P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반면에 P집합은 R집합에 포함이 돼요. 그럼 이 R집합도 마찬가지로 X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R집합이 P집합을 모두 다 포함하려면 이 두 개의 집합을 모두 다 포함해야 되니까 바로 B는 여기에 존재해서 바로 이 P집합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이런 형태의 집합이 바로 R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Q집합은 P집합에 포함되고 P집합은 R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B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A는요, 5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나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P집합도 마이너스 1을 갖고 바로 R집합도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모두 다 가지니까 자,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A가 5가 되어도 되나요? 그러면 Q도 5를 갖고 P도 5를 가지니까 똑같이 같겠죠. 작은 쪽이 5를 가지고 큰 쪽도 5를 가지니까 동일하게 A가 5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어떻게 돼야 된다? 5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5 이상이니까 가장 작은 값은 5가 되고 B의 가장 큰 값은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B가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부등식은 수직선을 나타내줘서 여러분들 이 포함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나타내주면 A와 B의 바로 위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수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이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는지 A가 5가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08번입니다. 자, 두 조건에 대하여 이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이 참이된다는 것은 Q의 여집합이 바로 P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이 조건에 대한 해당하는 바로 이 부등식의 바로 X의 범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 지금 이 자체가 사이 범위죠. 그런데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가의 범위가 되겠죠. P는 처음부터 가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의 범위를 생각하는 게 편하나요? 사이 범위를 생각하는 게 편하나요? 자,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바로 가해 범위로 처리해도 되고, 자, 이 명제가 참이므로, 자,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명제에 대우 명제를 취해주면, 나피이면 Q다. 대우는, 자, 가정은 부정을 취해서 결론 자리로, 결론은 부정을 취해서 바로 가정 자리로 와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이 바로 어디에? 바로 Q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형태는 이 조건 제시법, 바로 이 P의 조건이 바로 여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K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즉, 나P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 Q는 어떻습니까? 바로 Q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사이 범위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나피는요, x-1이 바로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은 범위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x는 어떻게 k 플러스 1보다는 작고 바로 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는 더 큰 범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요거 위치를 좀 맞추어서 쓸게요. 자, 바로 뭐 1을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는 더 큰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q는요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6과 사이 범위가 되어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면 되니까 일단 q를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6과 누구 사이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사이가 되면서 자, 양쪽에는 자, 이 꼴이었으니까 구멍을 뚫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Q집합이 되고요. P의 여집합은 어떻게? P의 여집합은 사이 범위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 사이 범위가 되겠죠. 자, 여기가 K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 플러스 1은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꼴이 되어도 되는지를 체크하면 이 두 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 되어버리면 자 여기 있는 바로 p의 여집합도 마이너스 6을 갖지 않고 q도 마이너스 6을 갖지 않으니까 서로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도 어떻습니까? 바로 K 플러스 1이 2가 되면 P의 여집합도 2를 갖지 않고 Q도 2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포항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이하면 k가 되고요. k는 얼마보다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두 개의 공통 부분은 7보다 작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다. 바로 주관식일 때 0보다는 크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k의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이 얼마죠? 바로 1이 되어서 문제의 정답은 1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은 대우를 취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자, 해설지는 원래 그대로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의 범위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이 범위로 조사하는 게 훨씬 좋지 싶어서 쉽지 싶어서 선생님은 풀이집과 다르게 풀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809번입니다. 다음 명제 중에서 거짓인 명제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이 있는 명제 문장이 참이되기 위해서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만족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이 있는 문장에서는 딱 하나만이라도 무엇이 만족해 주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겠지만 어떤 하나가 만족하지 않는 바로 X값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수는 짝수다 했으니까 어떤 소수 중에서 어떤 소수, 2라는 소수는 어떻습니까? 짝수가 맞죠. 따라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모든 소수는 짝수이다 하면 바로 2가
2가 짝수는 맞지만 다른 수는 짝수가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는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자, 실수의 정의 바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바로 참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x보다 작은 어떤 양의 실수가 있느냐. 자, 1보다 큰 숫자 양의 실수는 안 되지만 1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x 이꼴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분의 1이 되고요. x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다가 되기 때문에 참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부등식을 실질적으로 풀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은 것을 찾으면 되니까 x와 x 마이너스 1이 0 사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0과 x가 1 사이에 있는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들은 어떻습니까? 진분수니까 모두 다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가 0이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x가 0이면 어떻게 되죠? x가 0이 돼버리면 0의 제곱도 0, 0을 더해서 0이 되니까 x가 0일 때 만족해 주므로 어떤 이 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자, x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나요? 우리가 무리수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바로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라면 x제곱을 해버리면 2가 되어서 얘는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맞지만 x가 루트 2 플러스 1이라면 예를 들어서 x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죠. 얘는 유리수 집합이 아니라 무슨 집합이 된다?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유리수다 하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만약 어떤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유리수라고 하면 바로 그게 루트 2 같은 것은 유리수가 되므로 참이 되겠지만 여기는 모든이기 때문에 5번이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10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딱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몰 x와 스몰 y는 U의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x와 y가 될 수 있는 수는 x도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3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y도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3개 중에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x에 대하여 x를 2배하면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1을 2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죠. 마이너스 2의 u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0을 2배하면 0은 맞지만 1을 2배하거나 마이너스 1을 2배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거짓이 되겠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큽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크고 1도 제곱하면 0보다 크죠. 그런데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이 0이므로 0은 0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발레가 바로 자, 발레가 바로 x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발레가 무엇이 된다? x가 마이너스 1도 발레, x가 1도 발레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어떤이니까 하나만 만족해주면 되겠네요. 하나만 만족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크지 않고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크지 않죠. 1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0은 0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이 세 원소 다 모두 다 1을 뺐을 때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짓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x제곱이 1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있습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겠지만 0을 제곱하면 0이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이 식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x 이꼴 0이 존재하죠. 따라서 4번이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5번은요, 모든 xy에 대하여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x도 1이고 y도 1이라면 바로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하면 2가 되니까 1이 될 수가 없죠. 즉, 발례를 찾았네요. 따라서 5번도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